우선 한번 물건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지분 물건이든 아니면 일반 물건이든 저는 인천지방법원에 자주 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제가 가장 많이 낙찰 받은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인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물건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물건 신건이고요. 아직 유찰은 안 됐고, 내일은 아파트는 한 건밖에 진행이 안 되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물건이고,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지분 물건도 똑같고요. 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부동산 전화를 해보면 시세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물건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실거주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실거주자를 이기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 물건을 통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를 이기기는 어렵죠.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 2억 6천, 한 번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대부분 또 초보분들은 유찰된 것들만 봅니다. 근데 저는 전체 물건을 다 보거든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또 더 오래된 것들은 1년 6개월 정도의 감정평가 돼 있었던 물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법원 기일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었어요.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2월 달에 경매 진행시켰던 물건이 통영에 하나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빠르면 4개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법원 물건에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 물건이면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등기사항 소멸 여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고요. 예전에 박봉기란 분이 2억 6,500만원에 매입을 하셨었네요. 채권 총액은 2억 4,740만원 정도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고, 미납관리비는 당연히 입찰자가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그 미납관리비도 입찰가를 정할 때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1997년도에 지어진 물건이고 630세대네요. 보면은 이제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물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60전 33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3억 5,500에 팔렸고, 또 21층이 3억 6,800에 팔렸네요. 21층이면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시세 파악하려면 해볼게요. 이 아파트겠죠. 면적은 제일 작은 거겠죠. 예,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4억 2천, 4억 2,500. 이건 호가란 말이에요. 최근에 3억 6,800에 팔렸고, 현재는 4억 2천, 4억 2,500만원에 호가 물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적어야 될까요? 그거는 내가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4억 2,500, 4억 2천인데, 나는 4억 1천에 팔았을 때 내 이익이, 순수익이 얼마나 남을지를 역산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미납관리비도 예상해야 되고, 강제집행 비용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세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매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잘 없고요. 여가구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884m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죠. 주변에 학교도 많고, 또 이쪽에 보시면 홈플러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타면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곳으로도 또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과연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빌라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임차인으로 등재이 되어 있는데요. 공유 지분자인 동시에 2분의 1 소유 공유자가 임차인 자격이 될 수 있나요? 공유자는 상관없습니다. 대항력 없으니까 입찰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비긴 어게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태님, 열심히 공부해서 남양읍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분 토지 2건, 오, 축하드립니다. 9분의 1 지분인데도 6명이 경쟁을 했군요. 와, 하루에 2건, 기분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2등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유치권 있는 물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렇게 일부러 허위 유치권 신청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찰이 내일인데 오늘 유치권이 접수가 된 거예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치권이 허위이든 아니든 법원으로 들어온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다 올리거든요. 어쨌든 신고서는 접수가 됐으니까 스피드 옥션이라든지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빨간색으로 이제 유치권 뭐 신고 그런 식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번이 경매 처음 해본 초보야,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권 신고라는 게 딱 떠 있으면 왕초보분들은 그런 물건들을 볼까요? 안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찰 방해를 하는 건데,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왕초보분들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조금 싸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또 낙찰받으면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은행에서는 이거 유치권 신고서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 해결하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해결이 안 되면 대출도 없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허위 유치권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발품불패 카페에 오셔가지고 Q&A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투자님, 공유자가 2명인 물건에 1번 공유자가 2번 공유자 지분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하죠? 1번 공유자가 2번 공유자 지분 강제경매 신청했으면은 당연히 1번 공유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가능하죠. 금삼님, 네,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꼼수 이렇게 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어차피 저는 법원에 가야 돼요. 이 물건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분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인천 소망 그린빌라라고 있네요. 지분 매각이네요. 6,200인데 4,3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물건 누구 걸까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준민컴퍼니죠. 제가 진행시켰던 물건입니다. 작년에 낙찰 받아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아예 문도 안 열어주시고 연락을 안 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석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법원에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 40만원씩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작년에 받았어요. 나머지 상대방 지분 2분의 1을 압류를 해서 지금 현재 경매로 제가 넘긴 상태인데, 한번 유찰되고 지금 또 물건이 이제 내일 2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은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내부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지분 매각인지 모르고 싸네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법원에 갈 예정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수강생 분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지분 물건에 관심을 갖고 막 살펴봤는데 이 물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랑 반반씩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팔아서 수익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수강생분이었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했겠지만은 아무도 모르시는 분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유자 우선 매수 해서 제가 하나로 합쳐서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뭐 어떠한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내일 인천지방법원에 오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괜찮은 물건은 잘 없더라고요. 법원에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에는 입찰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웅님, 제 강의 너무 재밌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강의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고 바로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게끔 다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꼭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바로 실천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웅님, 개인 다주택자인데 아파트나 빌라 지분 투자 쪽 투자하는 것이 맞나 고민됩니다. 토지만 봐야 할까요? 주거용도 보세요. 물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많이 나갑니다.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 규제가 영원히 갈까요? 영원히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침체기에 들어선다고 할 때는 규제를 반드시 풀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과한 규제는 또 다음 정권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제 규제가 풀렸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은 수많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지금은 수익은 적더라도 하나하나씩 작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규제가 풀렸을 때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 랜드쿠마님 맞습니다. 실전방 강의는 저랑 정민우 대표님이 매주 추천을 드리고요. 또 본인이 어떤 원하는 물건이라든지 입찰 하고자 하는 물건들 있으면은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는 또 내일 또 법원도 가야 되고 또 전세도 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발품 불패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